SFL 반도체 같은 종목을 같이 이렇게 엮은 게 뭐냐면, 누리짱님은 6985니까 타점이 여기에요. 그죠? 6985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산타님께서는 7800원이에요 7800원. 자, 같은 종목인데 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두 분 다 타점이 좀 이상해요. 원래 타점이 나오면 요런 자리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다시 변곡만 더 요럴 때 하거나 해야 되는데, 2월 9일 매입이에요. 2월 9일이면 꼭대기 있을 때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이날 사셔갖고 올라가는데 고점 갱신을 못하고 떨어지는데 왜 갖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으면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왜 자꾸 장투로 변하시냐고요. 그렇잖아요. 산타님께서는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대응을 해라. 단타로 들어가고 물리고 나서 이러신 분들 많죠. 분명 나는 단타로 들어갔는데, 단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단타는 뭐예요? 내가 타점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어. 내가 틀렸어. 그러면은 손절을 하는 게 단타예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게 단타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단타로 들어갔는데, 아, SFL 반도체니까 괜찮겠지 뭐. 갑자기 산업 매매로 막 전환해. 그 다음에 막 희망으로 돌려. 떨어지면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버텨.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대응하세요. 이때 샀다라는 거는 N자형으로 해갖고 단타로 본 거잖아요. 돌파 매매로 봤으면 돌파 매매로 끝내야지. 이거는 상담의 꼬리가 안 돼요. 아셨죠? 예, 요건 일단은 반성하시고요. 예,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세요. 인정을 안 하실 거면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분도 타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게 한번 고점을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뚫으려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맥도날드가 그냥 맥도날드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눈이 이렇게 찌부러진 이 그 맥도날드예요. 그러면은 딱 봐도 저점과 고점이 떨어지고 있으니 요번에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 줘야 돼요. 머스트예요. 그러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미국의 반도체가 좋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가 좋았나. 일을 다 저기서 해버리네. 자, 이걸 봐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보는지 다른 거죠. 뭐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보면 아씨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뭔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그 대이장 대비해서 좀 약해졌죠. 마이크론이랑 보고 괜찮을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회사에 대한 자체적인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초과 매입하셨으니까 사실은 위에서 많이 사셔가지고 평단이 또 안 좋아지신 케이스예요. 이분은 5개월 전이니까 평단이 되게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입하실 때도 계좌를 나눠서 했어야 하는 게 좋죠. 왜냐면 평단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조금 오래 보유해 보셨으니까 이분은 6,400원대가 안 깨지면은 일단은 갖고 계실 수 있을 수 있는데, 난 6,500원까지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면 6,800 50원 정도니까 본인 평단에서 깠다가 다시 잡으세요. 의사결정. 매도하고 다시 의사결정.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NS 하이텍. 자, 2025년 12월에 사셨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 위에서 12월이면은 요쪽에서 사셨나봐요. 이게 만약에 물타기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 평단은 상당히 좀 물음표가 생기는 평단입니다. 왜? 자, 우리 작년 12월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 봐도 사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 왜 사셨을까요? 그죠? 약간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수 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드리면 이때 도대체 왜 사고 싶었을까? 보통 이런 자리면 갭을 메우니까 이제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무슨 생각 들어요?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다, 안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슈로 올라간 거에서는 이렇게 빠지고 게임 나와서 갭갭이 메워지면, 이거 아이슬란드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전까지 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방이 명확하게 이 자리, 지금 양봉 나오기 이 자리까지는, 여기 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거고, 일단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되돌림이 요 정도까지 올라갈까? 라는 생각으로 요 정도부터 다시 타점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종가로 들어갔다 치자. 종가로 들어갔다 치면은 이제 손절 라인을 뭐 이제 요쪽으로 잡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잡고 이제 때리는 거거든요. 종가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한 번만 양봉 나오면 이평선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내려다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파이예요.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차트고 쉽지 않은 차트고 밑에도 깨졌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차트거든요. 근데 그런 차트를 여기에서 그냥 샀다? 여기에서 사도 골치 아픈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되게 힘든 선택을 하신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갖고 막 이 부분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밑에 상당히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럼 돌리는 자리가 훨씬 더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거 상승전 가격까지 뺄 수 있다라고 딱 그려놓고 보면은 요 자리는 좀 빠를 수 있는 거고 요 자리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N자형으로 해서 돌파 자리까지 뺀 거니까 요 자리에서 돌리는 거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빌드업을 한 게 이런 자리면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을 짠다라고 얘기 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은 아주 좋지 않았다. 이 매수 타점은 도저히 이유라는 걸 찾아보기 힘든 그거다. 그럼 그거겠죠. 이거 째려봤는데 내가 못 샀어. 근데 많이 떨어진 이중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다가 들어가면은 골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도 17,300원부터도 떨어진 게 15,000원이니까 여기 다시 돌아오기까지 여기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지옥도겠어요. 이게 떨어진 게 몇 프로야 이거. 10, 20%인데 상한가가 본전이잖아요. 멘탈 깨진단 말이죠. 일단 그런 거고 타점은 매우 안 좋았다 라는 거고 갑자기 적어 보니까 도대체 왜 샀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살짝 강의처럼 살짝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 밑에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면은 진짜 좀 시간 오래 걸릴 거고 그게 근데 이제 저점이 한 번 벌써 두 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캔들이 뚫어져서 올라간다면 적어도 18,000원대 초반 이제 본인 평단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 평단이 만약에 갔을 때에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또 개박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 평단까지는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돌파를 하면은 2만 원까지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또 빨리 이제 본인은 평단까지 계속 사실 위치가 별로 좋진 않아서 평단대 깠다가 다시 밑에서 잡거나 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 까거나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고. 자, 남들의 타점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MC넥스. MC넥스는 오래전으로 롱 타임 어거로 가야 돼요. 네, 어거로 가야 되는데 4년 전에 41,287원. 딱 봐도 물타기를 한 평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셨다는 거네. 1년, 2년, 3년, 4년. 맞네요. 1년, 2년, 3년, 4년. 그죠? 물타기 한 거 딱 생각해보면 여기서 샀는데 물타기를 해서 떨군 거야. 근데 55,000원에서 했으니까 물타기를 요쯤에서 했겠다.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했으면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별로 안 했거나. 근데 MC넥스가 이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힘든 구간은 많이 지나가긴 했어요. 힘든 구간은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사실 때가 맥도날드 위치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였다라는 거죠. 맥도날드 자리에서는 안 되면 바로 까야 돼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들으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맥도날드랑 짝꿍댕이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해보니까 전부 다 맥도날드 짝꿍댕이 이건 얘기해요. 일단은 이 종목은 31,300원에서 32,700원을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돌파를 하면 아마 한번 여기 얼마예요? 정말 재수 좋으면 4만원대까지도 가볼만 할 것 같긴 해요. 3만원대 후반까지는 상방이 열리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여기 이제 차트는 돌리고 있으니까 변곡 만들었고 여기서 안 깨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6,400원만 안 깨지면은 한번 조금 더 이제 상방 뚫고 올라가는 거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지니님 화이팅 하시고요. 한 조에 평균 42만원. 이거 제가 채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가격 라인이 있어요. 기억나실 텐데 요쪽 라인이랑 그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요쪽에서 한번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깨진 건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있었던 저가 부분을 조금 갱신을 했기 때문에 좀 기분은 안 좋습니다. 기분은 좀 안 좋고 일단 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방을 요 밑에도 잡아놓긴 해야 돼요. 하방을 잡아놓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돌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적어도 이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려면 가격이 돌려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적어도 408,000원이고 그다음 조금 욕심을 내보면 한 42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2만원 정도가 올라오지 않으면
일단 얘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패대기 쳐갖고 좁힐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저점 부분이 이전 돌파 라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37만 3천 원이 깨지면 일단 밑에까지는 갔다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37만 3천 원이 안 깨지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깨지면 그럼 조선을 버릴 거냐, 인데 조선하면 원래 1월 달이 좀 심심해요. 요 보시면 1, 2, 3이 보이시면 1, 2, 3이 보통 안 좋거든요. 얘는 원래 1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연초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맹탕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연초는 원래 좀 이렇게 기다가 박살내고 기다가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분기가 제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제 조선을 뭐 버려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깨지면은 시간을 좀 시결을 넓게 하시고 아랫밴드에서 더 주우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월봉이 조금 짜증나긴 해요. 그래서 특정 가격까지 뭐 제가 생각하는 월봉상 이거는 좀 심한데 라고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때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보시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조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음봉 바뀔 때 분할 매수. 예, 음봉 바뀔 때 분할 매수 요건데. 근데 좀 빨랐어요. 1월이면 좀 빨라요. 2월이면 괜찮은데 1월이면 좀 빨라요. 왜냐면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에서는 매수를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박스권일 때는 하단에서 사거나 상단을 확실하게 뚫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애중간한 라인에서 사시면 평단이 항상 힘들어지고 계속 말씀드리죠. 1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1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손쉽게 생각하고 난 1억 있어서 100만원 쉽게 삥 던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300만원이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원당 200이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2600이 필요하고요. 300을 넣으면 3900이 필요하고요. 한 500빙 던지면 1억이어도 평단 떨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벌어진다면 기인지 아닌지는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평단이 14만 4571원. 우두님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생각해야 돼요. LG전자 지금 월봉상 돌리고 있어. 그리고 이전의 라인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만약 LG전자가 요번에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많이 올라갈 수 있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왜냐? LG전자도 로봇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10만 4천 원에서 11만 원이 안 깨지면 저는 일단 요 밴드가 안 깨지면 지켜볼 것 같아요. 돌리고 있기 때문에 돌렸을 때 이 파급력 그 어떤 느낌이냐면 현대차 약간 오랜 구간을 역별 돌파해서 지금 얼정 부분 뚫은 부분인데 만약 이 친구가 요 25만원을 뚫은다면 요까지 열릴 것 같은데요의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쩡쩡 이렇게 요런 느낌. 그 산업을 갈아타실 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는 많이 하는 게 힘든데 이거 좀 빨리 또 해야겠다. 35,000원 1월 중 매수 이거는 뭐 무난무난하네요. 이거 뭐 길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41,000원 정도? 41,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돌파가 안 되면 뚜까 맞고 좀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와서 이게 짝꿍댕이거든요. 짝꿍댕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상방이 생각보다 세긴 할 텐데 그래도 41,000원이 돌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1,000원이 돌파 꼭 되어야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업을의 소중함을 느끼네. 자업을 먹으면 돼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네. 자, 그래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T 로보틱스 이분도 수익이네요. 연휴에 하니까 수익이신 분들이 많네. 아닐까? 1월 20 아니구나. 28,000 죄송합니다. 28,300 마이너스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1월 22일이잖아. 1월 25일, 1월 20일. 요거거든요. 이날인데 조금 더 확대해버려. 자, 이날인데 이 분석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날인데 이날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차트를 보고 왜 그러냐면은 이 차트를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되는데 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다음날 양보가 안 나오면 힘들겠다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차트의 초입이에요. 이거를 좋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좋아지려면 이 정도의 양봉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아니면 진짜 해도 요 정도의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안 나오면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차트의 기본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날 들어가셨으면은 이날 스스로가 긴급 진단을 때려야 되는 날이에요. 되게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양봉 음봉 나온 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타점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날 아니면 애초에 끊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은 단타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물량이 많으시니까 별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면 일단 로봇이니까 뭐 한번 뒤집기가 나오기는 할 텐데 지금 막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점은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프하게 잡아보면 22,000원 정도가 깨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물타기 여기 내려와서 긴다고 하지 마시고, 얘는 물타기를 지금은 타점이 위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25,000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뭔가 로봇들이 날아간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점 다지면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확 해가지고 빨리 튀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원래 이런 차트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솟아. 그러면 아마 직전 고점 뚫으면서 더 갈 수 있겠죠. 그런 차트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타기 한 거는 당연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봐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2,200원 4년 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 언제 매수해야지? 아니 지금 6배 먹은 거 지금 이 뭐야 이거? 2,200원에 매도했다고요? 2,200원에 매도하셨다고? 제가 기회를 잡고 또 이렇게 열심히 팰라고 했는데 12,200원에 매도했다는 건가요? 우리 선생님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판 거예요? 아니 매도 타점을 물어보려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았다를 적어주셔야지. 2,200원에 사셨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도 잘 보세요. 2,200원에 사서 이 하락을 경험하신 분이, 이 하락을 견디신 분이 저한테 타점을 물어볼 것 같진 않은데 이거 견딜 정도면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는 60이랑 120이 안 죽었기 때문에 홀드하는 차트인데, 이거를 제대로 보실 줄 아시면 저한테 사실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매도 시점? 점이면은 뭐 지금은 단기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11,900원 11,700원에서 11,900원 사이 요 정도? 11,580원에서 11,700원 정도.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에서 파는 아이스 자몽 허니 블랙티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된 거를 욕하면 안 돼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기간 동안에 수익을 잘 끌고 오셨고요. 일단 이게 투경 뭐 올라가는 사이에 투경을 많이 했을 텐데, 일단 원전 이슈가 있으니까 더 갈 확률도 있어요. 더 갈 확률도 있는데, 일단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는 단기 대응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단기 대응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돈을 버는 그날까지 축하드립니다. 네이버 26년 9월 26만 9천원. 26만 9천원 4년. 근데 네이버는 글쎄요, 네이버 이 정도 평단이시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쵸? 지금 네이버는 좀 버티시죠? 왜냐면은 네이버는 지금 이 가격만 뚫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여기 이 가격만 뚫리면 꽤 크게 열릴 수 있어요. 34. 그죠? 이거 좀 돌리고 있는 차트거든요. 그리고 좀 더뎌 보이겠지만 저점과 곧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거 뚫어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이버는 좀 기다리세요. 네이버는 답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하방도 커요. 하방도 큰데, 그러니까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27만 2천원에서 29만 7천원이 뚫리면, 제가 생각에 크게 잡았는데 뭐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아마 제 생각에는 27만 2천에서 28만 1천원만 뚫어도 한번 직전 고점 테스트는 할 거고, 이거 뚫리면 30만원대 중반까지는 열리거든요. 그런 자리예요. 떨어지면은 20만원대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 사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10%인데 상방이 좀 크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수를 굳이 하신다면 당연히 요런 라인에서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두 번 사고 1차 2차 산다고 치고 그다음에 뚫으면 이제 돌파 매매로 해서 때리면 되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제가 월봉을 켰다라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 올랐어요, 하루 떨어졌어요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4년 동안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이니까 떨어지는 것도 4년 견디셨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좀 견뎌보시죠. 아셨죠? 그래서 이건 뭐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